현재 한국 당국은 상황 대처 능력과 각종 노하우를 많은 나라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한국에 자문을 구하고 드라이브 스루를 그대로 도입하고 있는 등 한국 카피하기를 급하게 실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기야 WHO는 한국이 진행하는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며 모든 것을 주도하는 주체는 한국이며 자신들은 각종 자료와 노하우를 전수받겠다는 뜻까지 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일부 국가는 한국의 모습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들 국가는 한국처럼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이 하는 일은 엄두가 안 난다며 포기해버렸습니다. 스웨덴은 모든 시설이 부족하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저 주의하는 것뿐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세계적인 통계에서도 빠지고 관련 발표도 안 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스웨덴 정도면 철저하게 대응을 할 것 같은 느낌의 국가인데 의외로 빠른 포기를 했다며 놀랍니다. 그런데 영국은 아예 한술 더 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총리 보리스 존슨은 관련 의견을 밝혔는데요. 자신들은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러 방치해두겠다는 의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영국의 ITV에 따르면 영국은 한국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놔두기로 결정했으며 그렇게 놔두다 보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이론까지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유럽의 선진국들도 한국과 같이 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우선 한국은 이에 관해서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고 공무원을 비롯해서 각종 국가의 인력이 동원되고 일사불란하게 일을 잘 해내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국가의 공무원 및 관련 인원들이 한국만큼 오랜 시간 근무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으며 적극적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터넷 시스템 및 통신망이 유럽과는 차원이 다르게 가동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각 구별로 국민들에게 문자가 오고 관계당국이 신속하게 전산화로 일괄 처리되는 일은 한국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테스트 비용까지 타국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결국 한국의 케이스는 사실상 한국과 비슷한 일부 국가에서만 가동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간단한 드라이브 스루 정도는 따라할 수 있지만 동선 파악 같은 일은 고도화된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관계당국의 법령까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무리라는 것이 이번 케이스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이렇게 상황을 놓아버린 것은 흡사 일본에서 진행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물론 일본은 도쿄올림픽 때문에 일부러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오히려 이게 맞는 방법이라며 한국이나 이탈리아는 시스템을 붕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베 총리 관저에서는 한국에 중국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자는 요청을 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도 올림픽을 앞두고 한편으로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16년부터 빌 게이츠는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놀랍게도 수많은 국가들이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만큼은 이런 상황에 잘 대비가 되어 있었고 추후 상황이 좋아지면 수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노하우를 전수하며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내의 많은 네티즌들도 의료 시스템은 한국이 최상위권임이 저절로 드러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이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미국의 비상 대응에 나섰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9일 직접 영국 런던으로 가 관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1박 2일 동안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도미닉 라브 외교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런던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영국 이동통신망에 화웨이의 장비가 투입되는 것은 실질적인 위협이다며 영국은 아직 화웨이 장비 사용 결정을 재고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전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영국의 화웨이 장비 제한적 허용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이번 영국 방문을 통해 영국의 다음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영국의 결정을 평가할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이들의 결정을 평가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영국과의 정보 공유 수준을 낮출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영국이 미국의 제안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달려있다며 경고했다.
존슨 총리는 지난 28일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화웨이를 오지 네트워크 장비 사업자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승인했다. 다만 오지 사업에 대한 화웨이의 점유율은 35%로 제한했다. 핵심 부분에는 화웨이 장비를 금지하기도 했다. 라고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문을 환영한다면서도 가까운 친구인 영국과 미국은 서로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한 요소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다며 완곡한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문제는 현재 영국이 추진 중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스티븐 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연내 영국과의 무역협상 타결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국이 영국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빌미로 납득하기 힘든 FTA 조건을 내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 기술 선도 업체인 화웨이의 보안 문제를 거론하며 동맹국에게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 것을 압박해왔는데 한국에도 이런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미 측은 오지 장비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우리도 이런 입장을 알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동의 시위에 관해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오지 상용화에 따른 보안 문제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해당 계열사들이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헝가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화웨이를 쓰면 파트너로서 함께 가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동맹국들의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자신들의 편에 서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미국의 이런 입장에 따라 일본과 호주 등도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섣불리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동참했다가는 중국의 경제보복이 있을 수도 있어 한국 정부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업 중에는 LG우플러스가 오지 이동통신망 구축에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등 화웨이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이날 미 국무부 관계자가 최근 우리 외교부 당국자를 만나 LG우플러스를 거론하며 이 통신사가 한국 내 민감한 지역에서 서비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화웨이를 전부 아웃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화웨이와의 거래를 둘러싼 미국의 한국 압박이 가시화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드 사태처럼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에서 중간에 기업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가 이달 도입되면서 주요 기업 인력 파견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이 제도를 통해 경쟁적으로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삼성의 시안 반도체 공장 증설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의 수요 회복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체제를 본격적으로 갖춰나가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속통로 제도 시행 20여일 만에 주요 전자기업에서만 1,000명 이상을 중국에 파견했다. 신속통로 제도는 현지 코로나 검사에서 음정 판정을 받으면 14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정책으로 지난 1일 시행됐다. 지난 3일 가장 먼저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 인력 240여 명이 같은 전세기를 타고 중국 장쑤성 난징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신속통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비자를 받아 중국 입국 이후 제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0일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전기 등 삼성의 세계전자 계열사 및 협력사 직원 215명이 텐진으로 출국했다. 현지 공장 설비 개조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들로 내달 비슷한 규모 인력의 추가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달 20일에도 신속 통로 제도를 이용해 광저우 대형 유개발광 다이오드 공장에 170여 명을 보냈다. 올 2분기 내 양산 준비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290여 명을 입국시킨 데 이어 추가 파견한 것이다. 지난 21일에는 SK이노베이션도 장수성 인청 신규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해 120여 명의 기술진을 급파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 인력 300여 명도 함께 신속 통로 제도를 활용해 22일 중국 시안 땅을 밟았다. 패스트트랙이 열리자 그간 국내에 억류됐던 배터리 공장 증설 인력이 빠르게 투입되고 있다. 이달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3사는 모두 중국 현지 배터리 공장에 기술진을 파견했다. LG화학은 지난 3일 난징 공장 증설 인력 120여 명을 투입한 이후 이르면 이달 말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난징 배터리 공장 증설을 위해 올해까지 총 1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꾸준히 증설을 이어오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옌청에 보낸 기술진도 중국 배터리 2공장 증설을 연내 완공하기 위한 인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중국 이브에너지와 합작사를 설립해 20에서 25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증설 작업은 그중 1차 투자의 일환이다. 삼성 SDI는 20여 명의 소규모 인력만 시안 배터리 공장에 파견했으나 역시 라인 램프업 인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배터리 업계는 통상 수주 기반으로 공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계획된 물량을 납기 안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배터리 3세대 프로젝트 발주에 발맞춰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반기까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럽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지만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증설 작업도 신속 통로 제도로 숨통이 트였다. 삼성전자는 22일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 300여 명, 한 달 전 200여 명을 파견해 총 500여 명을 증설 인력으로 투입했다. 시안 공장에서는 V랜드 플래시가 생산되는데 1공장 생산량만 삼성전자 전체 랜드 생산량의 20%에 달한다. 현재 시안 2공장 투자는 1단계까지만 진행된 상황으로 아직까진 생산량이 많지 않지만 진행 중인 2단계 투자 이후에는 현지 공장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중국 양춘 메모리가 지난달 128단 랜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는 등 후속 투자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메모리 세계 1위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초격자 유지를 통해 코로나 이후의 수요를 흡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랜드 출하량 증가세가 한 자릿수 초중반을 소폭 하회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버 성장은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 측면의 성장이라며 하반기 랜드 시장은 우호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안 2공장 2단계 투자는 내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선 1단계 투자도 오는 8월 완전 가동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